자, 동차방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비 동차방 강의고요. 저는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했었는데 박원철 노무사라고 하고 저는 2010년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합격 기수로 보면 좀 오래됐죠. 근데 저는 대학교 재학생 때 붙었어요. 대학교 다니면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노무사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농업인 대표를 이제 맡게 됐고 지금 필드에서 실무 뛰고 있으면서 이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무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노무사가 되면은 직업 회사를 갔을 때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그다음에 필드에 나왔을 땐 또 어떤 업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섞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교육도 제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서 지금 석사 과정 아직 수료 상태인데 계속 이제 저도 논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논문을 쓰기에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육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요. 그래서 아직 졸업은 못한 상태인데 석사 과정 수료했고 계속 학회 이런 데는 나가가지고 최신 이슈 교수님들의 설명 이런 것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들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게 신뢰도잖아요.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렇게 걱정이 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강의를 되게 홍보를 열심히 하고 떠벌리고 그러진 않는데 강의한 횟수는 그래도 꽤 됩니다. 찾아보시면 옛날에도 제 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강의를 전업으로 안 했었어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알바 정도 뛰었었어요. 그냥 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왔었고 그냥 주말에 일요일만 그때 강의가 있었거든요. 일요일에 한번 강의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갔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제대로 이제 강의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평일 중에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강의 진도를 나가기 앞서 가지고 첫 시간은 OT를 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 계획서에 제가 써놓긴 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겁니다. 자, OT 첫 번째 시간으로 동차반의 목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완벽한 준비하기에는 우리 시간이 너무 짧아요. 8회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GS 강의를 듣는다 하면은 0기부터 3기까지 해가지고 거의 1년 가까이를 2차 시험 공부를 쭉 하거든요. 근데 고작 8주 해가지고 모든 걸 대비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완벽한 준비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회 때 말씀드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1차를 합격했다. 힘든 시험을 뚫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뭐냐? 2차 시험 2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요번에 한번 치는 시험을 날려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시험장 가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취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수준을 어디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냐라고 하면은 답안지를 작성해보자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책을 외우시고 외운 상태에서 또 답안지를 써야 되고 이게 쉽지는 않은 과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하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시험장에 갈 수 있게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제 목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를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자료도 열심히 드렸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셨죠. 그러면 시험장 가서 답안지를 써냈다라고 하면 평가를 받아볼 수 있겠죠. 평가를 받았을 때 몇 점이 나올까? 그걸 한번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 했는데 되게 부족했고 그렇게 했더니만 점수가 되게 낮게 나왔구나. 그럼 내년도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받으실 거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가 진짜 달달 외웠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소위 A급 아니면 이건 무조건 나온다 해서 외웠는데 실제 시험장 가서 보니까 이거 통하더라. 그러면은 내년도 준비할 때 또 자신감이 붙는다는 거죠. 만약 운이 진짜 좋아가지고 다 맞췄다 제가 그리고 여러분도 다 써냈다 합격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진짜 운이 터지는 건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은 전혀 제로는 아니다. 물론 이거는 그 개개인마다의 변수는 있습니다. 저는 합격시킨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완전 생동차로만 듣진 않았고 그 전에 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수업을 좀 들었었고 경영에 대한 것도 원래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고 법학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열심히 들었던 학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너지가 좀 같이 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진짜 붙었던 사람도 있다. 그러면 나라고 운이 없을 수 있겠냐? 나도 터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이 시간 동안 날리지 않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 공부해봤자 의미 없어. 이렇게 맥 빠지는 소리 하지 마시고 어쨌거나 모든 문제를 써내지 못하더라도 한 문제라도 나는 최소한 써낸다. 이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강의 교재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이 다 갖고 오셨어요.
지금 이렇게 빨간 책, 빨간 책 실전노동법 2025년 대비판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이제 내년에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되게 좋죠? 올해 붙으면 뭐 갖다 버리면 되고, 올해 안 붙으면은 내년에 그대로 갖고 와서 공부하면 되니까 미리 제가 좀 빨리 냈고요. 그 다음에 동차반 필수 사례집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강의 계획서에 없었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받아오신 분들 이렇게 검은색 표지 있을 겁니다. 원래는 이거를 그 학원에서도 이거 공짜로 주지 않아요. 원래 안 주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그 뒤늦게 이제 공지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못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에도 안 썼고, 그 다음에 강의할 때도 제가 뭐 설명회 할 때도 이거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급하게 이제 원래는 프린트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 프린트의 단점이 있죠. 갖고 가는 거는 참 편한데 근데 날라가고 없어. 나중에 공부하려고 봤더니만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례집을 따로 사라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으실 거니까 이번 시간에 다룰 사례집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집을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갖고 오셔야 된다. 수업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추가 준비물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답안지 있죠. 이건 뭐냐면은 뭐 학원의 서점에서도 팔 거고 그 다음에 신림동 여기에 있는 서점 가시면은 노무사 2차 시험 답안지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는 답안지를 팝니다. 그거 그냥 연습장이에요. 연습장인데 이걸 왜 사라고 하냐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쓰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갖고 계신 A4 용지 아니면은 시중에 판매하는 뭐 대학노트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답안지는 노무사 2차 시험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답안지의 재질이나 줄이나 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글을 써보니까 너무 글자가 작더라, 잘 안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필기할 때 아니면 내가 혼자 연습할 때 요 답안지의 양식 자체가 되게 익숙하게 만들어져야 시험장 갔을 때도 편안하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연습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걸로 이제 모의고사 칠 때도 이걸 이제 학원에서 제공할 건데 그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실 때도 이걸로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리고 법전, 오늘 법전 안 갖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법전은 어차피 2차 시험장 가면 주죠. 근데 그 전에 구입을 하는 게 좋고 만약 그 돈이 너무 아까워서 난 구입 못하겠다라고 하면 법제처 가서 적어도 금기법, 노조법, 기간제법, 파견법 이런 것들은 좀 출력을 해오시는 게 좋습니다. 당장은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이죠. 오늘부터는 근로기준법 나갈 거니까 근기법에 대한 조문들을 좀 출력해서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시는 게 필요하다. 법전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위치를 보려고 그런 거예요. 시험장 갔을 때 1차 시험과 다르게 2차 시험 법전이 주어져요. 그러면 활용해야 되겠죠. 이걸 왜 주겠습니까? 활용하라고 주는 겁니다. 근데 2차 시험은 이 법전의 법문을 해석하는 게 2차 시험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1차는 법조문을 외우는 게 목표였다면 2차 시험은 법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법전에서 어떤 단어가 해석에 문제가 생겼고 요거를 학자는 뭐라고 하고 판례는 뭐라고 하고 이 다툼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지점, 싸우는 지점 여기 다 표기돼 있잖아요. 사실상 이 법전이 컨닝페이퍼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단어 때문에 싸우는구나 하는 위치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법전을 또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몇 페이지에 대략 뭐가 있다는 게 손에 익어야 돼요. 자, 시험장 갔어요, 여러분들. 시험장 갔는데 거기서 잠깐만 근로기준법 어디 있더라? 막 이렇게 넘기고 있어요. 일단 주변에 민폐죠. 막 째려보겠죠. 그다음 두 번째, 법전 위치도 못 찾으면 그때는 시험 시간이 막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하다고요. 그래서 2조를 내가 확인하고 싶은데 근기법 2조를 확인하고 싶은데 찾지를 못해. 그러면 찾다가 시간도 없는데 하고 그냥 쓴다고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꼴 사납게 있지 말고 어디 있다 위치를 손에 익혀두고 딱 펼쳐가지고 바로 뺏기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동차기 때문에 가서 아마 잘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하면은 여러분도 그 안에서 답안지 쓴다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 어디에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손에 익히는 연습하기 위해서 법전을 쓰는 거고 그 법전을 지금 당장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 적어도 페이지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숫자라도 위치라도 1차 할 때 여러분 몇 조에 뭐가 있다 이런 것도 안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외우긴 힘듭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20조 때 있다.